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매매 끊기니 전셋값 상승입니다.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우는 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전셋값도 요동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갭 투자를 금지해서 다주택을 막고 재건축 딱지 거래를 중단하고 대출을 줄여서 상급지 갈아타기를 막은 게 10-15 대책의 골자인데요. 시장에서는 사실상 거래가 막히자 전세 가격마저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0% 정도, 매물은 7천 건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올스톱 상태라는 건데 이사 계획하던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몰리면서 전셋값도 급등할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세 이 가을철 이사철과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네, 최근 통계를 보면 부동산원이 20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했는데 한 주 새 0.13%가 올랐습니다. 작년 9월 둘째 주에 0.17% 오른 이후 1년 1개월 사이 가장 상승폭이 컸는데요. 이게 비단 한강벨트나 강남 3구가 아니라고 해도 일부 단지에서는 규제 전후로 한두 달 사이 전셋값이 1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대단지를 예로 들어보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가 8월에 4억 원에 전세 계약이 됐는데요. 규제 직후인 이달 22일에는 4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짧은 기간에 상승폭이 15% 정도 되고요. 노원구의 같은 평형도 7월에는 7억 3,500만 원에 거래됐던 전세가 이달 21일에는 8억 원으로 6,500만 원 올랐습니다. 가을 이사철인데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 고위 관료들의 실언 논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갭 투자, 보유 실태 이런 것까지 지금 논란이 될 조짐인데 일부 대책 중에서는 번복하기로 한 것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실상 금지했던 대환대출이 종전처럼 가능해지는데요.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담보 인정 비율인 LTV를 당초에는 대폭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규제를 번복해서 종전처럼 유지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규제 지역 안에서 증액 없이 같은 금액으로 갈아타게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대환대출은 LTV가 40%로 줄어들지 않고요. 종전처럼 70%를 유지합니다. 사실 이번 대책 나오고 나서는 대환대출을 하려면 LTV가 줄어서 순간 몇억 원을 한 번에 갚아야 대환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현장의 의견 수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출 총량 늘어나지 않는 데다가 이자 부담을 줄여야 사람들이 나가서 돈 쓸 소비 여력이 있다. 이런 의견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만 배불리는 고이자 대출을 왜 유지해야 하느냐 원성이 잦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울러서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지난주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하거나 요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해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여당 내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기류는 주말이 지나면서 살짝 희석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 재건축 부자만 특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강남에서 거둔 이른바 재초환 수익을 타 지역으로 배분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의 기류가 살짝 달라진 것, 당내 기류 변화는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올랐다, 당의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이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벌써부터 뭐 후속 대책이 언제 나오냐 뭐냐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